우리 경제는 전통적인 하드웨어 중심의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애플 쇼크를 계기로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인력 육성과 소프트웨어를 제값을 주고 사는 문화의 정착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오늘도 리더는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 SAP 코리아의 형원준 대표와 함께합니다.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황을 짚어보고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SAP 코리아의 노력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양 대표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SAP 코리아 시청자들이 좀 생소하신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기업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SAP 코리아는 주로 ERP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전반을 다 모아놓은 것이 ERP라고 할 수 있죠. 예. 초창기에는 인사, 재무, 생산, 판매 이런 기능별 그 소프트웨어들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 컴퓨터를 써서 기업들이 기업 운영을 하는 데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좀 분산되어서 처리하다 보니까 그것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ERP라는 것이 90년대 초에 생겨났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SAP 코리아는 ERP 매출이 전 세계 1위를 한 지 한 20년 이상 됐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로도 ERP 외에 기업이 사용하는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예. 넘버원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으로도 독일에서 지멘스하고 1, 2위를 다투고 1위를 작년부터 하기 시작했고요. 예. 국내에도 90년대 중반부터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그 ERP 솔루션이 국내에 널리 보급되면서 예. SAP가 대부분의 거의 80%에 육박하는 대기업들에게 SAP ERP를 제공을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하나라고 하는 한국 SAP 한국 R&D 팀에서 처음 만든 그 데이터베이스,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제가 뭐 솔루션. 나중에 드릴 질문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죠. 그런 데이터베이스 사업까지 진출을 해서 이제 거의 기업에서 사용하는 A부터 Z의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에서는 전 모든 기업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SAP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부터는 이제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 그 현황을 좀 짚어보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특히 최근에는 이제 애플 쇼크를 계기로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이제 더 절감하게 되고 뭐 육성하자 이런 말이 이제 나온 지는 하루 이틀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우리의 현실은 합격점에서 좀 거리가 멀다는 이제 지적도 많은데요.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주소 어떻게 보시는지?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저희 SAP가 관여하고 있는 그 기업용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거의 저희가 전 세계 뭐 OECD 국가 중에서 그 중간도 못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SAP 내부적으로 볼 때 그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은 SAP 같은 그 플랫폼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업체들하고 그리고 그 플랫폼 위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업체들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 시장에서는 아주 일찍이 실기를 해서 오라클, SAP,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회사들이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고요. 한국 기업들이 그 플랫폼에서도 뒤늦었지만 빨리 생태계에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고 어플리케이션 시장은 이 지적 재산권을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데에 저희가 굉장히 게을리하지 않았나. 그래서 대기업 위주의 그 SI사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늘 자체 개발을 해서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 제품화나 지적 재산으로 만들어지는 쪽보다는 늘 그 소프트웨어 인력을 우리 건설업으로 치면은 목수들 다루듯이 공수로 계산하고 시간제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형태로
유지되어 왔죠. 그래서 그것이 소프트웨어 강국들은 다 우리가 작곡가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를 작곡해서 파는 가격을 대가를 지불을 받지 시간당 무대에 올라서서 노래하는 비용으로 대가를 받아가지고는 고부가 가치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예. 소프트웨어에서도 이제 그런 지적 재산권을 만들어서 상품화해서 널리 세계적인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한다는 관점, 발전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거의 뭐 전무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이제 현대 시대에 있어서는 이제 뭐 과거에 이제 중후장대형 전통 산업만 가지고는 이제 한계가 있고 결국 이제 이런 지식 집약형인 이제 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이 이제 굉장히 필요한 시점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지금 하위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고무적인 것은 한국 인재들이 또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건은 또 다 갖췄습니다. 예. 그 경제적으로도 말씀처럼 이 자연자원이라든지 중후장대형 산업을 하기에 유리한 조건보다는 그 아주 훌륭한 창의적인 인재들을 갖고 있다는 면에서는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나라죠. 근데 그런 인재들을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생태계로 또 제품으로 끌어내는 데는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 정부 정책 탓이다 또는 뭐 대기업의 그 구조 때문이다 이렇게 누구 탓이라 할 거 없이 어떻게 보면 그 한국전쟁 이후에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힘을 모아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야 이제 그런 노력들이 집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이것을 구조화해가지고 정책적으로나 또 학교에서나 기업들이 이미 갖춰져 있는 강한 그 자원들을 그 생태계화해서 상품화까지 이끌어내면은 그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우리가 한류를 이끌어낸 거하고 굉장히 거의 모든 면에서 공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단지 그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플랫폼을 역할을 한 것은 방송 매체들이나 PD들이나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나가수 같은 프로나 슈퍼스타 K 같은 프로의 플랫폼 역할을 누가 했느냐 하면은 그 프로그램 자체에 심사위원 평가 체제라든지 예. 작곡가들이라든지 그 PD들이 조명부터 이런 시설까지 다 제공해줘서 가수 인재들이 와서 예. 마음껏 실력 발휘를 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체제를 지금 대기업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예. 높으신 분들부터 밑에 부하 직원으로서 프로그래머들이 맨 말단에 있고 상명하복의 그런 또 그런 문화고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하청 재하청을 줘서 그 수직적 관계로 구조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딱 우리가 이 한류 엔터테인먼트 업계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방식으로 오히려 소프트웨어 업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그게 가장 빠른 속도로 뭐 말하자면 피라미드를 뒤집어서 예. 맨 위에서 인재들이 뛰어놀 수 있게 그렇게 하면은 지금 뭐 게임 소프트웨어는 어느 정도 이미 그런 발전을 한 셈이고요. 가장 부가가치가 높고 시장 규모도 큰 기업용 소프트웨어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한 기회이고 한국 기업들과 소프트웨어 인재들이 그런 생태계를 구성시킬 수 있다고 충분히 확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는 게 뭐 사실 이제 뭐 과거에 이제 어떤 전통 산업에 비해서 어떤 뭐 큰 장비 투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뭐니 해도 이제 결국 사람을 키우는 게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 이제 지식 산업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희가 미흡한 걸로 알고 있는데 SAP 코리아에서 뭐 그런 노력을 좀 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그 한 2, 3년 전부터 한국 소프트웨어 인력의 한 10만 명 정도를 그것도 기업용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만 육성을 해야 된다고
SAP 코리아에서 그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10만 명. 예. 네. 사실 그 기업용 소프트웨어 전체 그 전문 인력을 전 세계 시장을 놓고 100만 명 정도를 추산해서 SAP에서 글로벌 프로그램을 개발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규모에서 100만의 규모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규모가 소프트웨어 이제까지 비례해서 보면은 한 10,000명에서 20,000명만 해도 충분히 내수 시장은 커버가 됩니다. 그러나 10만 명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삼성전자가 세계 시장에 그 스마트폰을 서플라이하고 현대자동차가 서플라이하듯이 이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우리가 리드하고 선점을 할 경우에는 10만 명 정도의 인력이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일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규모입니다. 그래서 SAP 전체 CEO도 한국 그 인재들의 역량이나 능력을 충분히 경험했고 인정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러면 10만 명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자. 예. 그렇게 해서 지난 한 2년 이상을 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준비해서 각 대학과 그 국내 SI 회사들 그리고 저희 SAP 파트너 회사들한테 교육 프로그램을 전개를 하고 있고요. 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전부터도 SAP의 전문 인력이 한 2만 명 정도가 내수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과 수요가 잘 균형이 맞춰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예. 이 자바 프로그래머 같은 일반 프로그래머들에 비해서 연봉은 거의 2배를 받을 정도로 구하기 어려운 인력이지만 또 기업들 입장에선 그렇게 구하기 힘들어서 계속 그 채용한 인원들을 그 교육을 SAP 교육을 시켜왔고요. 예. 그렇지만 그게 굉장히 고가이고 문턱이 높기 때문에 주로 대기업 위주로만 이루어졌었습니다. 예. 그래서 중소기업들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화된 컨텐츠도 공급을 해서 그 교육을 전개를 하고 있고 저렴하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학교하고 협력을 해서 유니버시티 얼라이언스라는 저희 그 글로벌 프로그램을 한국형으로 이제 더 확산을 해가지고 여러 대학들하고 이제 제휴를 해서 그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저렴하게 그 SAP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외에도 뭐 SAP 솔루션을 떠나서 오픈 이노베이션 형태로 그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또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다양한 인력 양성을 위한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고 계시네요. 지금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창조경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지금 국정의 중요한 운영 목표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 창조경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한국 경제가 제품의 혁신 중심으로 발전한 것이 90년대까지고요. 90년대 후반 2000년대에 들어서는 프로세스 혁신으로 다행히 세계의 그 기업들이 아직 제품 혁신에 몰두하고 있을 때 그 프로세스 혁신에 그 눈이 뜨여서 삼성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유행처럼 프로세스 혁신이 퍼진 것이 과정 관리. 예, 그러니까 제품 한 번 혁신을 하면은 예를 들어 모토로라, 노키아가 좋은 전화기를 디자인한 것처럼, 근데 그게 지속해서 나오려고 그러면은 그거를 프로세스 계속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뿜어내는 프로세스를 예. 혁신해야 되죠. 예, 파이프라인 자체가 바뀌어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 혁신을 해야 된다라는 게 운동처럼 일어나 가지고 겉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프로세스 혁신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예. 그것이 우리 2000년대 그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타이밍에서 그 프로세스가 처음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해서 PI 이런 것들이 유행했던 것처럼 지금에는 디자인 띵킹이라고 하는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프로세스 혁신이 베스트 프랙티스를 베껴오고 배워오는 데
주안점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 넘버원들을 열심히 배우고 베껴 오는 데에 주로 수단으로 프로세스 혁신이 사용된 거죠. 예. 좋은 거를 더 취해서 더 잘 만들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는 이 세상에 없는 걸 자꾸 만들어야 되니까 창조 경제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프로세스 혁신 다음 단계로 없는 것을 잘 만들어내는 그 혁신의 방법으로 디자인 띵킹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스탠포드에서 처음 그런 어프로치 자체가 접근에 나왔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그 선진국들 중심으로 퍼지고 있거든요. 뭘 얘기하는 건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디자인 띵킹은 디자이너들이 제품을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창의적으로 만들까? 그러면 세계 유수의 디자이너들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예. 어떻게 일을 하길래 예. 발명들도 저렇게 잘하고 예쁜 디자인들도 잘 만들까? 이거를 연구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연구된 결과 디자인 띵킹이라는 그 일종의 프로세스가 또 나온 거죠. 예.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하면은 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을 때 이거를 분석하고 대기업들이 뭐 열심히 그 따져보고 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거를 가장 짧은 시간에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일단 해보고 그 돈이 되는지 이게 정말 가능한지 기술적으로 또 시장에서 이런 반응을 조기에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방법으로 이 조직 문화를 바꾸면은 거의 전 영역 어느 영역에서든지 자신들이 하는 일을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바꾸는 결과를 낳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프로세스 혁신을 유행을 시키는 데도 일조를 했던 것처럼 예. 이제는 디자인 디자인 띵킹을 띵킹, 예. 전국적으로 유행을 시켜서 예.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디자인 띵킹이 앞서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 종교처럼 예. 믿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다음 질문은 요즘 뭐 이제 큰 화두로 어떻게 보면 이제 한번 쭉 얘기해서 내가 좀 시들해진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빅데이터 문제입니다. 그 너도 나도 이제 빅데이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내부를 들여다보면 또 이거를 이해에 대한 이해도의 부족도 문제도 보이고 또 뭐 단순히 데이터가 많다는 의미만은 아닌 것 같고요. 또 분명하게 데이터 해석을 잘 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 비즈니스로까지 가는 과정이어야 될 텐데 실제 그걸 해낼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고요. 그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실력 지금 어느 정도로 보시고 계시는지. 빅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뭐 이제 큰일 났다, 예. 아니다, 이게 굉장히 기회다. 예. 이제부터 뭐 새로운 산업이 형성된다, 예. 이런 뭐 다양한 얘기들이 되고 있고 뭐 대부분 옳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SAP 관점에서 보면은 이 데이터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양이나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증가하는 양이나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늘어나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활용을 해서 기업이 더 경쟁력을 갖게 하고 뭐 이런 부분은 다 공감을 하지만 예. 왜 그러면 몇 년 전에는 이 문제가 그 없다가. 화두가 되지 않다가 예. 느닷없이 됐느냐는 거는 부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시장에 데이터가 많아지기만 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묵혀있던 병목이 굉장히 급속도로 풀려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병목 중에 우리가 흔히 체험하는 병목이 풀리는 현상이 스마트폰에서 영화를 다운로드 볼 수 있을 만큼 통신 속도가 빨라졌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병목이 풀리면서 영화가 예. DVD나 이렇게 텔레비에서만 보던 것을 이제 스마트폰이나 다운로드를 해서 몇 초 만에 볼 수 있게 됐지 그 않습니까? 자료 처리의 속도. 그 통신의 속도죠, 그 예, 경우에. 예. 그게 이제 제일 그 병목이었는데 그렇게 멀티미디어 매체가 통신이 병목이 풀려난 것처럼 빅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기업 내부의 데이터나 인터넷의 데이터는 주로 병목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동안 30년 이상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최적화 알고리즘을 잘 만들고 통계 분석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잘 뭐 10여 년 전부터 만들어 왔어도 예. 그것들을 돌리려고 할 때 데이터베이스에 읽고 쓰는 속도가 병목이 일어나니까 얼마 전 그 서울대 분당병원에서도
이제까지는 그런 분석을 한번 돌리는데 환자가 어떤 의학 임상을 해서 효과가 났는지 분석을 하는데 뭐 환자들이 100만 건이 넘으니까 그걸 전부 관계 분석을 해서 이 처방이 이런 종류의 환자들한테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가장 흔한 분석을 하는데도 대부분의 큐어리가 6시간 이상 걸렸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그 의사들이 바쁘신 분들이 그거를 자주 분석을 하거나 결과를 연구하시기가 힘들었던 거를 몇 초 만에 이제 되거든요. 그러니까 3초, 5초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뭐 몇백 건의 그 연구들을 아주 짧은 시간에 다 돌려보고 환자들한테 이제 어떤 그 간질 환자 처방을 할 때 과거 분석을 해서 이런 종류의 컨디션이 조건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약을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종류의 것들을 계속 발전시키게 되고 상담하시면서도 이제 그런 그 큐어리를 분석을 해서 가지고 계신 지식, 오래된 상식 가지고 처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의 임상 데이터들을 바로바로 분석해서 처방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됩니다. 이제 병원 같은 데는 지금 이제 좀 잘 되고 있는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이제 점수를 매기신다면 어느 정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빅데이터 문제는 많이 얘기되어 왔고 주로 그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중심으로 데이터를 기업들이 이제 다 훨씬 넓은 영역에서 처리를 하게 된 발전은 있었지만 이 병목을 풀어서 그렇게 몇 시간짜리를 몇 초 만에 만든 지는 채 2년도 되지 않았거든요. 그 기술이 말하자면 병목이 갑자기 풀린 지가요. 그러니까 통신 속도가 빨라져서 영화 산업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막 옮겨가는 그 현상처럼 기업의 빅데이터 문제는 데이터베이스 병목이 풀림으로써 생태계가 한번 크게 바뀌게 되는 그 시작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게 활성화되고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 처리 속도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은 이제 종전과는 다른 사람들의 심리 문제를 다루는 데이터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텍스트 데이터도 그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면은 그 데이터를 잘 해석하고 거기서 새로운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뭐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지금 인공지능 분야라든지 통계 분석 모델링이라든지 그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요소 기술들은 요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병목이 풀리는 바람에 갑자기 그런 것들이 이제 활용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 병원 예만 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기존 방식으로는 그 별 효과를 보지 못했던 속도가 늦어서 그런 것들이 급속도로 가용해지면서 조금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기술들, 그런 기술들을 이제 꺼내서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적어도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까지는 원천 기술을 연구하는 분야도 빅데이터에 계속 지속이 되겠지만 이미 쏟아져 나와 있는 기술들을 그 기업 다양한 분야에 활용을 하는 쪽이 훨씬 급속도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SAP에서 이제 하나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빅데이터 활용 프로그램으로 들었습니다. 그 좀 소개를 해주시고 실제 활용되고 있는 사례까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SAP가 이제 41년이 된 회사인데 처음에 SAP의 ERP를 내놨던 그 사건은 뭐 지금 4-5명이 나와서 창업을 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기업용 어플리케이션에서 넘버원이 될 정도의 혁신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예외 없이 ERP에서는 넘버원이 된 회사지만 그 큰 혁신 이후에 작은 혁신들이 여럿 있었지만 두 번째 큰 봉우리가 하나라는 데이터베이스라고 그 최고 경영진 CEO가 어나운스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 굉장히 의미 있는. 그렇죠. 세계의 그 소프트웨어 업계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저희 SAP 역사상 아니 세계의 소프트웨어 역사상 단일 제품으로는 가장 빠른 속도로 팔리고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근데 그게 한국에서 만들어졌거든요. 서울대학교 차상균 교수님 팀에서 처음에 그 개발을 한 것을 SAP가 인수를 해서 5년 동안 그 비밀 프로젝트를 했고 이제 세계를 깜짝 놀라고 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내놨고요. 지금은 이제 그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차원을 넘어서서
그 개발자들,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모든 개발자들에게는 개발 플랫폼으로서 영역을 넓혔고요. 그 기업의 내부에 프로세스 혁신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프로세스 혁신 툴로서 그 영역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기업 활동을 하시면서 소프트웨어를 다 활용을 대부분 하고 계시고 그 일하는 방식을 과거보다 경쟁사보다 훨씬 더 유연하게 빠르게 바꾸는 데에 중요한 도구로서 플랫폼으로서 이제 활용을 하기 시작한 거죠. 예, 이제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 현황 뭐 이런 좀쭉 짚어봤는데요. SAP 기업 자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 SAP의 경영 철학, 비전 그리고 또 뭐 독특한 기업 문화가 있다면 어떤 문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식 집약형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궁금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SAP 글로벌한 문화는 처음 출발이 독일 회사이다 보니까 굉장히 철저한 그리고 로지컬한 엔지니어링을 강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첫 20여 년 동안은 지나칠 정도로 품질이나 논리적 결함이 제로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데 거의 집착하다시피 해왔고요. 일단 그 ERP를 세계를 석권하고 나서 고객들에게 그런 완전한 품질을 제공하는 회사로서는 문화적으로나 리더십으로 자리매김을 했지만 유연성이나 그 고객들이 원하는 다양한 혁신을 수용하는 데는 초창기에는 고객들의 만족이 높지 못했죠. 근데 그 완결성을 이루고 나서부터는 왕성하게 그 혁신 모드로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그 소프트웨어 업계의 다른 그 리더들처럼 굉장히 그 혁신 중심의 문화로 바뀌어 있는 회사입니다. SAP가 글로벌하게 이제는 그 독일 회사라고 하기 무색할 정도로 R&D도 한국, 중국, 뭐 미국, 인도 이런 세계 각국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것을 이제 아주 타이트하게 엮어서 상품화를 하는데 성공하고 있는 그런 문화고요. 그 조금 전에 이제 인력 양성 문제 얘기하셨습니다만은 뭐 어린이들을 위한 뭐 프로그램도 좀 운영하고 계시다면서요. 저기 뭐 시청자들 관심 많으실 주제인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그 SAP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소년들 그러니까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꿈을 설계하는 연령대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SAP 코리아 처음에는 내부에서 저희 자녀들 그 임직원의 자녀들의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확대하신 거군요. 네, 근데 그 저희 고객사들이나 여러 단체에서 굉장히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서 그 멘토링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코칭을 하고 멘토링을 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해가지고 그 청소년들이 꿈 발표를 하게 하고요. 그 꿈 발표한 내용이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강당 같은 데 와서 이제 그 자기의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지만 그걸 이제 동영상이나 컨텐츠로 만들어서 온라인성으로도 쉐어를 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어른들이 이 각 분야에서 그 어린이들하고 매치메이킹을 해서 멘토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게 하니까 바쁘신 어른들이나 또 물리적으로 같이 하기 어려운 것을 지속적으로 서로 시간 날 때 들어와서 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멘토링 앤 코칭을 하는데 기업들이 인재 관리를 할 때도 그 각각의 역량이나 어떻게 발전을 하는지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그리고 피드백과 코칭을 주고 이런 게 내용이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단지 청소년들한테는 그것을 돈 들여서 그런 소프트웨어를 쓰기엔 너무 비쌌었는데 저희가 그 문턱을 확 낮춰가지고 무료나 저렴하게 그 용도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금 사용하게 한 거죠. 그 최근에
뭐 책 내셨다고 들었습니다만 책 제목이 재미있어서요. 마켓 3.0 탱고 경영. 뭐 마켓 3.0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탱고 경영 말 자체가 재밌는데 탱고는 이제 춤 얘기하시는 거죠. 예, 어떤 내용? 탱고 경영 어떻게 하는 게 탱고 경영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사실 그 제목보다는 조금 무거운 내용의 책이긴 합니다. 예, 경영 혁신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그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그 수요의 변화에 가장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갖춤으로써 일본 업체들 세계 넘버 원들을 하고 있는 회사들을 전부 따라잡을 수 있었던 것이 예, 그 고객과 밀착을 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그 마켓 3.0이라는 책을 그 필립 코틀러 박사가 쓸 때 마켓의 변화를 1.0, 2.0, 3.0으로 분류하면서 지금 이제 새로운 3.0 시대가 왔다라는 데에 대해서 세계적인 공감을 얻었습니다. 예. 그런데 2.0 시대에 세계적으로 넘버 원이 되는 아주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였고요. 근데 3.0 시장에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경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책에 안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SAP에서 경험한 거 또 삼성전자가 지금 하고 있는 노력들을 토대로 예. 3.0 시대의 경영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 탱고를 보시면은 굉장히 감성적으로 교감을 하죠. 예. 다른 춤과는 달리 눈빛과 표정이 아주 열정적으로 상대방과의 그 애정 표현이나 예. 감성 표현이 들어 있죠. 뭐 쳐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영화에서 많이 봤죠. 반드시 보십시오. 예, 예. 굉장히 여인의 향기 뭐 알파치노 좀. 감성의 교감이 많고 그 다음에 훨씬 밀착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리얼타임 경영을 이제까지 많이 얘기해 왔는데 리얼타임 경영이 고객 반응을 분석해 가지고 리포트를 보고 한 달 뒤에 반영해서 마케팅을 하고 이런 게 리얼타임 경영은 아니거든요. 예. 그 클릭을 하고 있는 고객의 선택과 감성을 그대로 캡처해서 바로 반응하는 그 고객에게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리액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리얼타임 경영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탱고가 보시면은 그 상대편의 동작과 표정에 따라서 바로 밀착해서 리얼타임으로 리액션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민첩성이나 리액션을 하는 리얼타임의 모습이 기존 경영에 비해서 훨씬 그 탱고에 가깝다. 처음에는 저는 관광수월래 경영으로 하고 싶었는데요. 좀 느리죠? 그런 것보다도 예. 이 원투원 예. 그 반응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맞춤형. 타겟 고객을 대상으로 대량 생산하고 이런 1.0, 2.0 시대의 모습하고는 달리 예. 개개인의 니즈를 다 맞춰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과연 고객이 맞출 수가 없다라는 게 2.0까지 생각이었는데 예. 지금 쓰고 계신 스마트폰은 부사장님 혼자의 요구에 다 맞춰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표준화된 게 중요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맞춤형. 1대1 맞춤형입니다. 예. 그게 예. 고객이 기업이든 개인이든 제품과 서비스가 이게 1대1 중요한 맞춤형으로 말씀이시네요. 진화를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제일 쉽게 비유할 수 있는 게 탱고라서 그러니까 뭐 그렇게 늑대와 춘물이라는 영화 제목도 좀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고객과 탱고를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뭐 IT 기술 발전의 변화 속도는 정말 빠르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이제 1대1로 이렇게 만족시켜주는 이제 그런 시대 환경, 3.0 시대가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의 리더십의 형태도 좀 달라야 될 것 같은데 뭐 리더십 3.0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일 그 부분을 서두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엔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에서 산업에서 우리가 한류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새로운 리더십이 지금 한국의 인재들이 글로 다 몰려가지 않습니까? 네. 고등학생들이 200만 전 세계 인원이 다 슈퍼스타K 응시를 하는데 거기서 뭐 10명도 안 되는 인원들이 이제 그 성공을 누리게 되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리더십이
소프트웨어 산업뿐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서 새로운 리더십 유형을 시장과 인재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존의 리더들이 얼마나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느냐, 그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리더십의 덕목이 됐고요. 예. 그 권위적인 포지션의 그 파워를 가지고 경영을 하는 스타일들은 더 이상 그 존경받지 못하죠. 근데 지금 뭐 우리 한국 사회는 여전히 이제 유교적 문화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네. 여전히 좀 권위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하고 혼선을 하면 안 되는 게 저희가 예의를 지키고 디시플린 이런 원칙을 지키는 거하고 지금 말씀드린 리더십의 유형하고는 자칫 섞여 보이기 쉬운데 그 피라미드가 뒤집어져서 그 플랫폼을 제공해주고 그 위에 인재들이 뛰어놀게 한다. 우리 왜 무한도전 프로 보면은 거기 나오는 그 참여자들이 그냥 던져지잖아요. 주어진 그 플랫폼 위에. 그러면 그들이 스스로 재미를 다 하루 종일 만들어내면 그 중에 편집해서 이제 작품을 만드는데 우리 인재들은 그런 어떤 자유분방함을 원하는 거지 결례를 원하거나 뭐 명령불복종을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틀을 만들어 주되 그 틀 안에서는 좀 자유분방.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 컨트롤 포인트들이 예를 들어 평가입니다. 거기에 슈퍼스타 K든 나가수든 평가할 때 나가수의 유명한 가수들이 다 튀어나온 이유는 연령대별로 100명씩 공정하게 그분들이 투표를 하는 거가 저 정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나도 한번 나가보겠다고 옛날엔 텔레비에도 나오지 않던 그런 록 가수들도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평가 방식이나 서로 협업을 해서 다른 데 필요한 작곡가나 이런 걸 다 제공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리더의 이제 덕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위 하다를 해서 원하는 그림을 그리면은 클로즈드 이노베이션까지는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토로라나 노키아 같은 회사에서 내부 연구소에 있는 인원을 총동원해 가지고 스마트폰을 멋있게 만들면은 한두 번은 성공적인 제품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 제품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에 애플이나 삼성한테 뒤졌죠. 그 지속적인 이노베이션을 하는 방법 중에는 이제 새로 대두된 것이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인재들을 내부하고 잘 협업해서 그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도록 하는 거고 이제 그런 플랫폼과 프로세스를 만드는 리더십이 훨씬 강력한. 사실 뭐 지금 뭐 리더십 하나만 놓고 얘기를 해도 뭐 30-40분 얘기할 수 있는 주제인데요. 뭐 아쉽지만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기가 어렵고 특히 뭐 유럽을 중심 저희 나라 그렇습니다만 이제 청년들의 취업 참 어렵습니다. 이제 좌절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 그런데 나오셨으니까 조언 좀 해주시죠. 그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에 뭐 정부나 기업 다 열심히 동원되고 있고요. 그 고통 분담 차원으로까지도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 것으로. 그런데 대부분의 대책들이 이제 일시적인 수단들이 동원되는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법으로도 뭐 몇 년 만에 큰 성과를 내는 걸 봤습니다. 저희 SAP가 주로 유럽을 대상으로 지난 몇 년간 그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그런 그 스킬, 그러니까 기술들하고 지식들을 딱 정리를 해서 그 내용을 고스란히 이제 학교와 교육 그 기관으로부터 준비를 시켜가지고 정부 지원도 받고 해가지고 교육을 시킨데 처음부터 기업들한테 약속을 받은 거죠. 어떤 종류의 교육을 시키면은 채용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해주면 채용을 할 텐데 지금 학생들은 그런 건 하나도 받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채용해갖고 교육시키고 교육시키다 보니까 다 나가더라는 게 이제 기업들의 입장이었거든요. 뭐 우리나라 지금 현실하고 비슷합니다. 그랬는데 유럽에서 지금 한 10만 명 정도의 고용 효과를 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수요가 어떤 건지를 잘 파악해서 그걸로 커리큘럼과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과 실직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방법은
수요 공급의 불균형을 더 집중해가지고도 고용 효과를 크게 개선시키는 거거든요. 예. 특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지금 소프트웨어 수요 개발자들의 수요에 맞추어 볼 때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프로그래밍 기획 능력은 예.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다 프로그램 코딩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 기술에서 시작하지만 건설업계가 목수들만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닌 기획 것처럼 자체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기획부터 예. 실행까지 다양한 종류의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자리들을 만드는 것은 기업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커리큘럼을 만드는 교육을 하는 것. 예.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SAP 코리아 네. 일자리 구하러 들어가기 뭐 어떤 조건을 갖추면 취업할 수 있습니까? SAP 코리아는 현재 인원이 뭐 이제 500명도 안 되는 예. 작은 회사입니다. 한국에서는 글로벌하게는 저희가 6만 5천 명 정도 인력이 있지만 그 SAP 코리아에 들어오려고 하는 여러 가지 뭐 조건도 중요하지만 그걸 포함해서 사실은 이게 생태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SAP 코리아가 필요한 인력과 어떤 것이 동일하냐면 삼성이든 LG든 현대든 이런 대기업들이 내부에 기업용 어플리케이션 경영 혁신 또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인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야의 기술을 습득을 하면은 SAP 코리아뿐 아니라 그 생태계 안에서 굉장히 고부가 가치의 그 역할을 예.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생태계 자체에 대해서 너무 이 일반적인 시장이나 학교에서 모르는 게 지금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예. 저 이제 시간이 좀 돼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꿈 무엇이죠? 쭉 이제까지 매진해온 노력이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거였습니다. 예. 대학 졸업하고 삼성전자를 소니나 이런 애플 같은 세계 넘버원을 따라잡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써왔고요. 또 크게 성공을 했고요. 그때도 SAP 같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그와 같은 그 비교 우위를 만들어내고 소니 같은 멀리 있는 회사를 따라잡을 수 있었고요. 지금도 삼성전자에도 계속 열심히 그런 노력을 같이 하고 있지만 다른 수많은 기업들이 그래서 결국 한국 기업들 중에 적어도 100개 이상 세계 최고 기업을 삼성전자 같이 성공하는 세계의 인류 기업을 만드는 것이 뭐 지금까지 그래왔고 요즘도 제 꿈의 일부고요. 예. 꿈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국의 그 SAP에 있는 직원부터 시작해서 그 소프트웨어 인력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왜 3D라고까지 이렇게 언급이 되는지 제가 그게 굉장히 그 반성 내지는 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분들이 훨씬 고부가치 산업으로서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결국 가장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SAP 코리아를 만드는 것이 이제 또 중요한 꿈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소프트웨어 산업에 있어서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은 이제 지식 집약형 선진 경제로 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됐습니다. 소프트웨어 강국 코리아로 도약하기 위해서 민관이 합심해서 잘 준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소중한 말씀해 주신 형 대표님 감사드립니다.